자, 혹시 새 친구는 괜찮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어, 성주기는 잠깐만요. 혹시 상균이도 괜찮으면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선 유형 스타트 한번 펴보세요.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뭐 배웠냐면 다항식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겁니다. 특별히 곱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곱셈 공식, 변형식이 있으니까 꼭 이제 그냥 암기할게요. 솔직히 저도 재미없는 파트야. 너무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할 말이 그냥 외워라. 뭐 이런 말밖에 없는데 근데 어떡해요. 일단 원래 1학년 때가 어떤 요리로 비유하자면 조미료 같은 거야. 설탕 사용법 이런 거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나눗셈은 신상인데 이제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날선형이고요. 자, 오늘이 이제 이어서 배울 내용은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항등식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항등식 같이 볼 건데, 자, 여기는 제가 첫날에 말했는데, 보통 교재마다 이런 페이지가 있잖아. 자, 이런 페이지는 오히려 한번 배우고 나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이 날선형 앞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제 와서 가보시면 아, 이런 거 배웠구나. 이제 흐름이 정리가 돼. 처음부터 괜히 봤다가 여러분들이 막 이제 걱정하는 거야. 이게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얘를 나중에 한번 복습할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다음 장부터 볼 건데, 자, 다음 장부터 볼 건데, 자, 위에다가 간단히 필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식은요, 사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자, 위에 여백에다가 혹은 필기 노트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해. 알겠지? 항등식은 참고로 새롭게 배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1 때 이 말이 잠깐 나와요. 자, 한번 위에 필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1 당시에 사실은요, 중1 때 뭐를 배우냐면 몇 가지 막 용어들을 그때 배워. 뭐 항이다, 개수다, 뭐 그런 것들. 그때 등식을 배워요. 자, 등식이 뭐냐면 등식은 쉽게 말하면 등호가 들어있는 식입니다. 는이 있으면 다 등식인 거예요. 부등호가 있는 게 부등식인 거예요. 근데 이 등식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은 이거였죠. 등식 중에서도 방정식. 즉 x값 구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x값 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등식 중에 그 당시에는 어쩌면 이름만 들어요. 그닥 중요하진 않고 그 당시 이름만 듣는데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부터 한번 제가 좀 구분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방정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x 빼기 1은 0이다. 요게 방정식이잖아.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뭐 중1 때부터 방정식이 나오면 뭔가 막 반사적으로 막 풀고 싶잖아요. x값 구하기를 많이 해보는데 정작 방정식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방정식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방정식이 뭘까요? 그러니까 등식은 등식인데 뭐가 방정식일까? 라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온라인이라 하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x 값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가끔 쓰는 말인데 참 거짓이 어쩌면 뭐 결정되는 그런 식을 말해요. 즉 이 2x 빼기 1은 0이다. 이 식은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거짓이죠. 그쵸? 1 넣으면 1과 0은 다르잖아요. 근데 x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참이란 말이야. 즉 이게 뭐냐면 이제 방정식의 원래 뜻이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관심은 참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뭐 근이다. 혹은 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x값 구하는 게 이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 항등식은 뭘까요? 자, 얘랑 반대입니다. 항등식은요. 자, 지금부터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배울 내용들은요. 어쩌면 이 항등식의 뜻에서 끝나요. 사실은 이제 뜻을 그냥 이용하는 문제야. 자, 항등식은 이렇게 쓸게요. x값에 관계없이 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그런 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참이 되는.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식은요, 항등식일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절대로 거짓되게 못 만듭니다. 이유는 식이 똑같잖아. 어차피 지금 식이 똑같아.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이 항등식은 고3 졸업할 때까지 보통 이런 어떤 x값에 관계없이 참이 되는 식이다. 보통은 이런 멘트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요것만 이해해도 밑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지금 예를 들어, 자, 왼쪽에 여러분들 6문제 보이세요? 자, 다음 중 항등식인 거 고르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이 항등식에 지금 들어온 지혜지? 지혜도 일단은 방금 시작했거든. 그래서 방금 시작했고, 일단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이제 오늘 날선 유형 스타트하고 있는데 항등식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항등식 설명하고 있고, 요 친구가 이제 원래 등식의 일종인데 방정식과 다르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그런 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이런 간단한 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이 똑같으면요 항상 참이잖아요. 그게 항등식이에요. 식이 다르면요 항상 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자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같이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136번은 누가 봐도 아니죠. 요게 뭐냐면 방정식입니다. 너네가 그동안 관심 있던 건 이런 것들이야. 근데 우리도 물론 관심이 있어요. 조만간에 또. 근데 당분간은 얘 말고 항등식에 좀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 밑에 있는 137번이 자, 누구 물어볼까? 자, 다이아. 얘는 항등식일까 아닐까? 자, 여러분들 얘는 항등식일까요 아닐까요? 맞겠죠. 그치? 왜? 선생님 식이 다른데요.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항상 수학은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 보는 겁니다. 얘는요 두 개를 더하시면 5x니까 식이 똑같잖아. 항등식이겠죠. 어떻게 달라요? 항등식이다. 그쵸? 자, 밑에 있는 거 몇 개만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여기에 있는 141번은 체이야 항등식일까 아닐까? 여러분 이거 항등식일까요 아닐까요? 체이야 요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아니라는 친구는 아직 곱셈 공식을 덜 외우신 거예요. 여러분 얘 전개하면요 얘가 쟤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배운 곱셈 공식이잖아요 이게. 얘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등식의 뜻을 이용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 가봐. 사실은요 그냥 이미 설명은 끝났어요. 어쩌면 이제 오늘 항등식 내용은 뜻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항상 되는 식이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뭐다? 그냥 식이 똑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사실은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142번과 자, 14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소위 뭐 왔다 갔다 문제. 자, 내가 항등식이래요. 거꾸로. 자, 나는 항등식이야. 그러면 이제 A,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 항등식의 이미지를 좀 이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42번. 자, 143번. 아마 142는 좀 쉽게 푸실 것 같고, 자, 143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에 0이 있지만, 원래 0이라는 게 흰 도화지거든.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희수야. 142번은 A값, B값 얼마일까? 1이랑 마이너스 1이. 그쵸. 그럼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너 항등식이라며. 그러면 이 식이 똑같아야 돼요. 즉, 요 자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A 값 나오겠죠. 다시 요 자리랑 똑같아야 되니까 뭐야 이거? B 값도 나오겠죠. 뭔가 항등식의 이미지를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143번은 혹시 풀어본 친구 있나요? 혹시 성중아, 요거 A, B 얼마일까? 느낌 와? 잠시만요. 아직 안 풀어서. 한번 풀어볼래? 자, 잠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네. 화면이 멈춰서 안 움직여. 화면이 안 움직여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볼래?
이게 다 그런 거면 이제 제 문제인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네. 자, 혹시 풀어봐 성중아? 이거 얼마게? A는 2고 아.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다들 나오셨나요? 일단 결과는요. A는 2고요. B가 마3인데 쌤 얘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식이 다른데요. 자, 만약에 문제 풀다가 0이 있을 때는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자, 0이라는 식은 여러분들 사실은 물론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만 굳이 깔맞춤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굳이 말하자면 즉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A 빼기 2랑 혹시 지혜야 화면 움직여요? 괜찮아요? 여기 A 빼기 2랑 0이랑 같아야 되고요. 여기 B 더하기 3과 0이랑 같으면 되겠지. 자, 앞으로 제가 한쪽이 0일 때는요. 그냥 둘 다 는 0, 는 0 해라. 알아?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동일한 문제로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써먹고 있는 게 자, 오늘 이제 항등식 풀이의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이미 첫 번째 풀이를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이번 페이지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렇게 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계수끼리 비교하는 거 맞아요?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 맞아요? 요게 이제 다음 장 가시면 항등식의 첫 번째 풀이입니다. 이게 이른바 계수비교법이라 부릅니다. 자, 앞으로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요. 만약에 식이 나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수끼리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A랑 B랑 C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이제 항등식의 두 가지 풀인데 자, 어쩌면요. 자, 위에 보시면 또 간단히 필기해 드릴까요? 자, 항등식의 뜻을 알아봤고 이미 이제 그 항등식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풀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방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써먹은 게 쉽게 말하면 뭐다?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이게 이제 계수비교법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야. 항등식은 똑같은 식이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계수끼리 비교하고 상수항이 비교했을 때 같으면 되거든요. 자, 이 풀이법을 저희가 방금 배우고 왔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한 번 더 그러면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147번 풀어볼게요. 자, 계수비교법.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 항등식인데 AB 구해줘. 뭐 그런 문제입니다. 나 항등식인데 AB 구해줘. 뭐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면 두 가지 풀이로 풀라고 나와 있잖아. 즉 그 말은 뭐야? 풀이가 두 가지란 말은 결국 나중에 넘어야 될 산은 뭐다? 둘 중에서 어떤 문제 풀 때 좀 더 좋은 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둘 다 할 줄은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계수비교법입니다. 자, 시간 좀 재겠습니다. 자, 147번입니다. 40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앞장에서 써먹은 게 이거예요. 이미 저희가 써먹고 왔는데 그냥 뜻을 이용하는 거예요. 뜻. 항등식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항상 참이 돼야 되니까 양쪽 식이 똑같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서준아, AB 나왔어? 자, 혹시 이미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는 일단 풀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게 있지. 뭐 어쨌든 비교를 한다는 말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의 모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자, 일단은 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이 왼쪽 식을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x랑 상수항이 떨어져 있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동류항끼리 먼저 정리부터 하고 이제 뭐 하면 돼? 오른쪽에 있는 요식과 비교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수끼리. 자,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같아야겠죠. 상수항끼리 비교하자는 거고 그리고 한번 식 써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가 나온다?
연립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시면 2a는 6이니까 자, a가 3이 되고요.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요런 풀이가 계수 비교법입니다. 저희가 앞장에서 문제 푼 게 요런 스타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장에서는 정리 안 했는데요. 앞장은 정리가 되어 나왔고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필기를 첨언하고 넘어갈게요. 자, 계수 비교법은 더 안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일단은 순서가 뭐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 하기 전에, 첫 번째, 일단은 양쪽 식을 정리부터 해야 돼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 이게, 그럼 안 좋을 때는, 이 방법이 안 좋을 때는 정리하기 어려울 때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정리하는 게 힘들다. 그럼 좀 이 방법은 아니겠죠. 어쨌든 정리부터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계수끼리 뭐 상수항끼리 비교를 하자. 이게 이제 저희가 계수 비교법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항등식 문제 풀 때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자, 아까 저희가 앞장에서 혹시 기억나? 항등식의 뜻이 뭐였냐면 어쩌면 사실은 둘 다 뜻을 이용한 문제예요. 얘든. 자, 항등식의 뜻이 뭐였냐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걸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방금 푼 그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똑같은 문제를 풀 건데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수치 대입법이라 부를게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이 방법은 이름 그대로 지금부터 어떤 숫자 한 개를 어디에다가 x에다가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항등식은 된다는 거야.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럼 어떤 수를 넣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자, 느낌 오세요. 너네가 예를 들어 숫자를 넣을 건데 여기다가 100 같은 거 넣을 필요 있을까요? 굳이? 보통은 이제 좀 뭔가 만만한 수를 넣을 거고 자, 이거는 제가 위에다가도 필기할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수를 넣냐면 자, 위에 괄호 있지. 특히 이런 괄호가 있을 때 엄청 이용한데 이 괄호가 0이 되는 수를 넣습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은 괄호가 많을 때 씁니다. 왜? 0이 되게끔 하면요. 걔가 한 번에 사라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몇 개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x에다가 한번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시면요.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왜? 항등식은 그게 뜻이거든요. 다 된다면서요. 그럼 몇 개 넣어 보자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넣어 보시면요. 자, 얘가 사라지면서 오른쪽에 마이너스 2b는 4밖에 안 남습니다. 즉 마이너스 1을 넣자마자 그냥 b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 넣어볼까요? 뭔가 오른쪽 괄호를 0 만드는 1 넣어보고 싶죠. 1 넣어보시면 자, 2a는 6이 나와서 a 값이 얼마다? 3이 나옵니다.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풀 때 둘 중에 뭐가 좋을지는 결국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148번 한번 해보고 자, 남은 시간 유형책 풀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타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항등식이라는 거를 한번 좀 우리가 이번에 봐야 돼. 그리고 어쩌면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검산식과 이제 콜라보가 되면서 아주 이제 문제가 재밌게 바뀝니다. 뒤에 문제들은. 자, 148번을 두 가지로 다 풀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한번 풀어 보셨나요? 일단은 뭐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자,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주찬아, 정답 나왔어? A, B 얼마예요? A는 0이고 B는 2 나왔어. 아유, 잘하는데요. 요렇게. 자, 계수 비교법은요.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모양이 나와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왼쪽은 건드릴 거 없고요. 자, 오른쪽을 한번 쭉 전개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전개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저는 암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렇게 해서 정리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하자? 자, 말 그대로 계수 비교야. 그러니까 이름을 사실 잘 지었어요. 계수 비교하자는 거예요. 자, 2창은 비교할 게 없고요. 자, 1창끼리 비교하시면 A 값 바로 나오네요. 즉 A가 0이니까 얘는 빵이고요. 상수항끼리 비교해 보시면 B 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수치 대입법은 자, 말 그대로 숫자를 몇 개 넣어 보자는 거야. 보통 괄호가 있을 때는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어떤 걸 넣는다? 보통 괄호가 0이 되는. 자, 이거 여러분 혹시 위에다가 필기하실래요? 얘는 보통 숫자를 대입하는데 보통은 어떤 괄호가 0이 되는 일반적으로 이런 숫자를 대입한다. 이렇게 필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요 1번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뭐가 좋은지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애초에 정리가 되어 있거나 정리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그러면 계수 비교를 씁니다. 근데 이제 뭔가 괄호가 많아. 그리고 정리가 힘든 것 같아. 그럼 수치 대입을 쓰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밑에 자, 수치 대입법은요. 자, x에다가 1 넣어 보겠습니다. 자, x에 1 넣어 보시면 자, 어떻게 돼요? 자, 1 넣어 보시면 왼쪽에 2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다 지워지면서 b 값이 2가 나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는 괄호가 없는데요. 이제 괄호가 없으면 다른 거 넣어 봐야겠죠. 다른 걸 넣어 보지만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상한 걸 넣지 않고 그래 좀 만만한 수 내가 계산해야 되니까 만만한 걸 넣습니다. 자, 한번 2 넣어 볼게요. 자, 2 넣어 보시면 왼쪽은 3 나오고요. 자, 오른쪽이 1 플러스 A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즉 똑같이 정답은 나오는데 이번 문제도 뭔가 수치 대입법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정리할게요. 이제 기본적인 뜻을 이해하시면 어쩌면 다 뜻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수 비교도 뜻을 이용한 거고 수치 대입도 뜻을 이용한 거예요. 항등식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책 갈게요. 자, 스타트는 일단 몇 문제 안 배웠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얇은 책이라 요 다음 내용을 하기는 또 약간 좀 애매해. 제가 1월부터는 이제 수업 시간을 좀 늘릴 겁니다. 1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자, 27쪽 가볼게요. 자, 27쪽 가보시면 이제 오늘 배운 관련 내용 유형 문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시험에는. 그런데 이제 몇몇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평이합니다. 나 항등식인데, 나 항등식인데, 나 항등식인데. 그럼 방금 배운 그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서 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174번 가볼게요. 이 문제 생각보다 쉽습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름 유명한 문제예요. 몇 쪽이에요? 자, 요게 27쪽에 174번입니다. 제가 온라인이지만 정말 집중해 주세요. 저희 이제 1월 달에 돌아왔을 때 이제 진도 나가 있겠지. 근데 이제 그때 막 뒤에 나가면요. 앞에 내용도 또 나옵니다. 이제 항등식은요. 어쩌면 그냥 잊을만 하면 나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어떤 항등식이 향이 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올 내용들이니까 꼭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요. 그냥 스무스합니다. 내용 자체는요. 얘는 어쩌면요. 이 첫 번째 문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난 뭔가 A가 나왔다 하는 친구 한번 있을까요? 없나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읽어볼게요. 자, 그럼 쌤 얘도 항등식 문제면 두 가지 풀이가 있나요? 있어요. 똑같은 거로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그럼 좋다. 첫 번째 풀이는 한번 개수 비교법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푼 친구는 이 1번으로 푸는 건 좀 어려운 풀이야. 좀 직관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1번도 가능은 하고요. 해설지에서는 1번처럼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푸냐면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이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어쨌든 읽어보시면요. 이 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대요. 그럼 이 일정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을 지금부터 한번 k라고 넣어볼게요. 뭐가 있다고 하니까요. 얘가 지금 뭐 어떤 값이 있다면서요.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면서.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2x 빼기 1을 곱해보시면요. 위에처럼 여러분들이 개수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 오세요? 자, 이제는 요 식을 한번 풀어보시면 자, k 값이 얼마고 3이고 자, k가 3이란 말은 a가 마3이겠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쩌면 이 식이 뭐 또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면서요. 그걸 제가 k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개수비교법 풀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오늘 배운 수치대입법 또 가능하고 오히려 어쩌면 이 문제를 지금 푼 친구가 있다면 아마 2번스럽게 풀었을 거예요. 자, 어떤 풀이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두 번째 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면서요. x에 몇 개 넣어볼까요? 몇 개 그냥 넣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x에 1 넣어보시면요. 뭐 나와요? 자, 6 플러스 a 나오죠. 얘랑 자, x에 0 넣어볼까요? 자, x에 0 넣어보시면 자, 마이너스 a 나오죠. 얘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같겠죠. 저 말 아니에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바로 나옵니다. a가. 그래서 a가 얼마다? 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세요. 자, 이런 풀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항상 일정하다고 제가 x에 몇 개를 넣어 본 거야. 좀 대신에 쉬운 걸로. 알겠죠? 자,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위에 올라가서 자, 175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언뜻 보시면, 자, 필기해 보세요. 한번 언뜻 보시면, 방금 저희가 풀고 온 날선 유형 스타트 문제랑 비슷해 보여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 문제를 왼쪽에 있는 요 세 문제랑 171, 172 이거 세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이 문제랑 얘네랑 차이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세 문제는요. 한번 읽어 보시면 자,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근데 사실은요. 이번 시험 끝나고도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 시험 끝나고는요. 웬만하면 항등식이다라고 안 나옵니다. 아니, 이번 시험에도 항등식 문제는요. 앞으로 웬만하면 항등식이라고 안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항등식과 동의어들을 다 써드릴 테니까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쩌면 또 그냥 뜻을 이해하시면 같은 말입니다. 자, 175번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어디를 봐도 항등식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말이 보인다? 자, 아주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인데 자, 요런 말 보이지? 즉 지금부터 뭐를 정리해 드릴 거냐면 항등식의 간접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항등식의 간접적인 표현들을 다 여러분들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런 말로 나와도 이게 항등식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게 원래 항등식의 뜻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되는 게 항등식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어떤 말, 자, x 값에 관계없이 뭐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게 뭘로 보여야 돼? 아, 너 항등식이구나 라고 보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쩌면 뜻입니다. 이 일본은요 그냥 뜻이면 뜻.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야. 보시면 알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뭐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뭐 모든 x나 뭐 저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항등식. 그리고 이제 어려운 표현 중에 이제 그 우리말 중에 혹시 여러분들 이미에라는 말 아세요? 이미에. 이미의 x에 대해서 항상 된다. 이 이미에가 뭐냐면 영어로 치면 원래 랜덤입니다. 랜덤. 이미에. 그래서 이 이미에란 말은 원래 대학교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좀 어려운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의 x에 된다. 이 말도 항등식이구나. 그러니까 다 같은 말로 보이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숙제에도 항등식이란 말 대신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아, 항등식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간접적인 표현 여러분 아시죠? 수학은요 어렵게 만드는 게 별거 아니야. 같은 말 돌려주면 됩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주면 되는 거야. 이 간접적인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에 이제 어쩌면 오늘 28쪽 가지고 제가 좀 숙제를 자,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줄 거야. 숙제가 좀 띄엄띄엄 있을 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8쪽에 날선 유형 3번 있죠. 자, 별표 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날선 유형 3번 위에다가 별표 치고요. 이제 어쩌면 한 가지 필기를 좀 할까요? 고정관념을 지금부터 깨겠습니다. 오늘 배우는데 고정관념이 생겼나요? 이미 아마 생겼을 겁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어렴풋이 뭔가 생긴 고정관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부터 한번 깨보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178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 근데 좀 아쉽네. 혹시 여러분도 책에 나와 있나요? 이거 왜 스포를 하고 있지, 이 친구가? 자, 우리가 이 책 제일 처음에 제가 정리할 때 말한 적이 있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식의 주인공은 X입니다. 그치? 사실 저희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항상 X로 풀었잖아. 당연히 X가 주인공이게끔. 근데 이번 문제는 과연 X가 주인공일까요? 자, 첫 번째 고정관념은요. 자, 필기하자면 자, 주인공이 뭐라 쓸까요? X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식의 주인공이 X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사실은 앞에서도 밝히고 있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날선유형 같은 거 풀 때는 스타트 풀 때는 고민할 게 없지. X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써있죠.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요. 자, 항등식의 간접적인 표현인데 주인공이 뭘로 바뀌었다? 주인공이 K로 바뀌었단 말이야. 고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식은 정리되어 있는 식이 아니에요. 이 식을 다시 정리할 건데 우리 첫날에 정리 배웠잖아. K를 주인공으로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부터 해보실래요? 첫날에 정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 이때 써먹으려고 배운 겁니다. 알겠지? 자, 간단히 정리부터 해보시고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어쩌면요. 자, 제가 한번 1분 뒤에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고정관념은 방심하지 마. 이게 X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어요. 보통 문제에서 보통 별말이 없으면 X가 주인공이야. 근데 보통 뭐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면 저 자리가 주인공 자리거든. K 값에 관계없이 아, 주인공이 K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15분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주인공이 AX가 아닐 수 있다. 자, 한번 이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친구는 이제 아마 문자가 많은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X가 주인공이겠지 하는 거야. 자, X가 주인공 아닐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푼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자, 주인공이 K거든요. 이 식을 다 전개하신 다음에 정리해야 되니까 다 꺼내 놓으세요. 집 정리를 또 할 때 여러분들 다 꺼내 놓고 서랍에 넣는 거야. 자, 누구끼리? 자, K 있는 애들끼리 모여봐라. 자, K끼리 모아보시면요. 자, X 빼기 Y 플러스 2K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나머지는 자, 주인공이 아닌 애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숫자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숫자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오른쪽에 0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는 0 하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뭐가 나온다? x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x 빼기 y가 마이너스 2고요. x 더하기 3y가 6이고요.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고정관념은 꼭 주인공이 x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항등식인지, 누구를 주인공을 하는지를 꼭 체크하라는 거야. 사실 얘는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이제 주인공을 좀 체크를 해야 돼. 고등부 올라오면. 아시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179번입니다. 자, 읽어보실래요? 자, 그럼 두 번째 고정관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 X가 아닐 수 있다고요. 자, 필기할게요. 두 번째 고정관념은 참 읽어보실래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주인공이 꼭 한 명의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번 문제는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X도 주인공이고 Y도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인공이 두 명일 수, 두 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두 명 이상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쌤 어떻게 풀어요? 똑같아요. 쭉 전개하신 다음에 그럼 X끼리 묶고 Y끼리 묶습니다. 결국 주인공으로 묶어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보시는 것처럼 X, Y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일 수 있구나.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건 날선 유형은 딱 느낌 와. 시험에서 건드릴만 하겠죠. 자, 뭐 어려운 거 아니까 제가 한번 빠르게 좀 간단하게 식만 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쭉 전개부터 하신 다음에 위에랑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다시금 정리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항등식 문제는 그 주인공으로 정리를 하거든. x에 대한 거면 x로. 근데 얘는 지금 주인공이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요. 항등식이란 말이잖아. 주인공이 x, y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한번 x끼리 모여봐라. 자, x끼리 모으겠습니다. 다시 자, y끼리 모여봐라. 자, y끼리 모여봐라. 이렇게 해서 모으신 다음에 아까 위에처럼 뭐 하시면 돼요? 똑같이 뭐 는 0, 는 0. 보통 한쪽에 0이 있을 때는 보통 마지막에 는 0, 는 0 풀이가 나옵니다. 항등식은요. 어쩌면 개수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풀이로 하시면 이제 A, B가 할 수 있겠죠. 연립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 문제는 좀 중요해요. 이 두 문제는. 알겠지?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어쩌면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항등식 문제는 사실 여기까지야. 뭐 더 있진 않고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앞서 배운 나눗셈과 연결되는 그런 포인트로 나올 겁니다. 바로 다음 장 보시면 또 나눗셈이 나오지. 이제 그 친구랑 또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유형 4번에도 별표 칠게요. 제가 원래 근데 별표를 잘 안 치는 편인데 좀 중요하니까 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뻥 안 치고 제가 별표 친 것만 잘 봐도 아마 시험 문제를 맞출 겁니다.
자, 이번 별표는 일단 어떤 한 가지 대표 유형인데 얘는요 이렇게 쓸까요? 자, 항등식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풀이를 배웠잖아. 그 중에서 수치 대입법 관련 문제입니다. 자, 수치 대입법 관련 유형이라고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어쩌면 이게 힌트겠죠. 자, 지금부터 181번입니다. 자, 일단은 사실 얘는 좀 쉽게 나온 편인데, 자, 이 문제의 컨셉이 좀 있어요. 사실 컨셉이. 자, 일단 읽어보시면요. 자, 첫 번째 문장. 이 등식이 항등식이래요. 설마 전개하란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계수 비교였다면 전개하기 쉽게 나와야 돼, 보통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가지 풀이가 어쩌면 장단점이 명확해서 계수 비교를 쓴다? 그럼 전개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배웠단 말이야. 그럼 자, 어떻게 접근하자? 자, 이 문제 푸실 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건데요. 힌트. 몇 개 한번 넣어보시면 밑에 있는 저 마지막에 묻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쫙 나옵니다. 저기. 그래서 보통 이 문제가 이제 아주 유명한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문제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요런 식이야. 보시는 것처럼 계수랑 상수항에 A0, A1, A2 문자가 쭉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자, 이거를 구하래요. 자, 항등식인데 항등식의 두 가지 풀이를 검색해 보시면 계수 비교는 아닐 거란 말이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즉 숫자를 한번 넣어 볼 겁니다. 자, 뭐를 넣어 볼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사실 제가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학원이면 보통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막 이게 시간도 없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몇 개 넣을 게 없어요. 너네가. 설마 2 넣어봤자 봐봐, 2를 넣으면요 오른쪽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보통 이제 이 문제는요 거의 결론적으로 1, 0, 마이너스에 보통 이 세 개를 넣습니다. 보통 이 세 개를. 이 세 개를 다 넣어보시면 뭔가 쟤네끼리 묶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한번 x에 1 넣어보시면요. 자, 왼쪽에 뭐가 나와? 자, 2의 10제곱 나오고, 자, 오른쪽엔 a0 더하기 a1 더하기 a10까지 나오죠. 근데 주의할 점은요. 여기 위에 있는 파란 색깔은 누가? 얘가 없어요. 그치? 얘를 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어서 x에다가 0 넣어보세요. 0 넣어보시면요. 자, 왼쪽은 1의 10제곱이고요. 오른쪽은 다 지워지면서 a0만 남습니다. 즉 뭔가 이런 식의 어떤 풀이를 쓰는 아주 유명한 문제야. 솔직히 외워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다가 이제 1을 넣어서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계산해 보시면 왼쪽이 2의 10제곱이니까 1024 빼기 1 이 얘니까 정답은 1023이다. 이런 수치 대입법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밑에 있는 한번 183번 해보실래요? 이 느낌을 이해했다면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좀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183번입니다. 제가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다들 집에 혹시 프린트가 되는 친구는 이제 프린트를 하시면 되고, 그 클래스룸에 제가 좀 문제를 좀 올려드릴게요. 추가 문제를. 사실은 교재도 교재인데 좀 특히 주말 낄 때는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여기 배운 내용 복습도 하시고요. 한번 좀 많이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주찬이랑 주양이는 앞에 안 된 거 그 영상을 참고하든 한번 좀 채워서 한번 해보시고 따로 질문도 하시고요. 알겠죠? 자, 183번입니다. 제가 전개하면 안 돼요. 3제곱 정도만 할 만한가?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근데 결국 고등부는 진짜 시간이 부족해요. 너네가 이제 진짜 제가 올해도 고1이 끝나가는데 정말 중학생 때 난다 긴다 한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도 막 성적이 잘 안 나와.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농담인데 저는 안 떨어졌거든요, 성적이. 저는 과거도 원래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일단은 좀 많이 방심하는 것 같아. 한 중학교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일단 양을 배 이상 늘리셔야 돼요. 최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단순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이제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1번부터 단순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초반에 나온다는 거야.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자, 제가 한번 요거 잠시 후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잠깐 문자 좀 보낼게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 얼마게? 뭐 궁금해서요. 자, 얘는요. 아무도 없나요? 자, 얘는 일단 읽어보시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이 멘트가 항등식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 너 항등식이구나. 그 항등식이면 머릿속에 두 가지 풀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전개를 해서 개수끼리 비교할까? 라고 봤더니 이거 좀 뭔가 심하잖아. 이거 그러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뭔가 숫자를 넣어볼까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세 개를 쪼르미 보시면 그냥 누가 봐도 수치대입법 문제로 앞으로는 보이셔야 됩니다. 너무 유명한 문제라. 알겠죠? 자, 어떻게 푼다? 자, 지금부터 숫자 몇 개를 넣어볼 건데 사실상 넣을 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솔직히 세 개만 넣으면 돼요. 1, 0, 마이너스 1. 요 세 개를 적절히 버무리면 보통 이런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x에 1 넣어볼게요. 자, x에 1 넣어보시면 왼쪽이 0 나오고요. 오른쪽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a6까지 나옵니다. 1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x에다가 한번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자,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요. 자, 여기 안쪽이 계산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4의 3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64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재밌게도 요게 뿔마 나옵니다.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즉 짝수는 플러스로 홀수는 마이너스로 나와서 특히 이런 홀짝 문제 보통 이거 두 개를 버무립니다. 보통 홀짝 문제를 이거 두 개를 잘 버무려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야? 짝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자? 이 두 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더하시면 되겠죠. 자, 왼쪽 길이 더하고 오른쪽 길이 더하시면요. 왼쪽에 마이너스 64가 나오는데 자, 주의할 점은 오른쪽에 짝수가 몇 개씩? 두 개씩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다 풀고 틀리는 이유가 이제 방심해가지고 두 개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에 2 나눠보시면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뭐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이번에는 x에 0 안 넣었네요. 자, 만약에 이 문제를 더 좋게 바꾸려면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뺐다면 더 좋은 문제예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가 나오면 더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x에 0 넣은 것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늘 오답 아까 클래스룸에 아직 안 올린 친구는 자, 채점한 걸 올리세요. 채점한 거랑 여러분들이 나름 문제 푼 거. 혹시 오답 노트가 따로 있는 친구는 따로 푼 것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뭔가 좀 미흡하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가 좀 왔다 갔다라 이제 좀 모르겠다. 그냥 문자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날선 유형 스타트 먼저 말할게요. 자, 날선 유형 스타트는 자, 22쪽까지 안 푼 거 뭐 기본 문제인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사실 어쩌면 기본 문제가 다야. 항등식은 막상 어려운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고정관념 뭐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22쪽까지랑 뒤로 가봐. 자, 25쪽 가보시면요.
오늘 배운 게 176번까지입니다. 워낙 풀 게 없어갖고 제가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중이에요. 자, 오늘 배운 게 176번까지니까 자, 거기 왼쪽에 6문제도 풀어보세요. 항등식 관련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유형책 가보세요. 자, 유형책 가보시면 자, 오늘 배운 게 자, 앞에 자, 22쪽부터 23쪽에도 있습니다. 요거 두 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22쪽, 23쪽.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 27쪽, 그리고 28쪽. 방금 배운 그 페이지들. 자, 27, 28. 그리고 뒤로 쭉 가봐. 쭉 가보시면요. 37쪽 가보세요. 자, 37쪽에 자, 오늘 배운 게 왼쪽에 네 문제 보이세요? 자, 왼쪽 네 문제가 자, 오늘 배운 내용인데 238번 빠르게 봐봐. 요거 정말 잠깐 힌트 드릴게요. 이 문제는 힌트가 뭐냐면요. 지금 얘는 수치 대입으로도 애매한 것 같고 개수 비교도 애매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문제거든요. 자, 238번인데 얘는 간단하게 말로 힌트를 드릴게요. 자, F가 다항식이라고 있지. 자, 항등식을 이해했다면 F의 차수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과연 F가 몇 차일까요? 그거를 좀 이해해서 F의 차수를 가지고 뼈대를 만들면 이 문제 풀립니다. 다시 238번은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하겠지만 또 항등식 관련 유명한 쓰임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항상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은 차수가 있겠지. 몇 차인지를 알아오시면 돼요. 먼저 그거 가지고 식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으니까 자, 여기 있는 238번까지 자, 왼쪽에 네 문제는 오늘 배운 거야. 요것도 한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에 새로운 뭐 지혜라던가 여기 뭐 우리 친구들은 주찬이라던가 주양이 친구들은 앞에 밀린 거 있으면 꼭 마무리해서 일단 이번 주 내로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거는 저희가 뭐 10시 이후에 하든 혹은 뭐 주말에 하든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